무용학원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, 일단 한번 써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,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한번 그 공연 올리는 거에 이 공간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? 뭐 그래서 계속 두 번 세 번 컨택이 오는 케이스? 그 시발점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쓰고 나서는 행사의 볼륨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, 예를 들면 트와이스 팬미팅 했던 것처럼 처음엔 400명을 시작했는데 다음번에 하려니까 1000명이 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. 이런 케이스들은 좀 떠나가고 계속 캐파가 유지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 비즈니스의 캐파가 유지되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왜일까요?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적당하다는 거죠. 이 정도 내 캐파가 해결되려면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극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치 계획이 전부 다 꽉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.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어요. 그런 데가 많고 가격도 비싸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마치 그거죠. 그 맛집 유명한 숙소들도 항상 다 꽉 차 있잖아요. 네. 근데 비어 있는 숙소들은 인식이 별로니까 예약이 안 돼 있겠네. 그러니까 조금 예. 어려운 게 이런 지점인데,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숙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비교군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5성급 호텔부터 해서 여관이 아니라 여인숙까지, 아니면 뭐 요즘엔 에어비앤비도 나왔으니까. 근데 이거는 제가 더러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지만 독점 사업이다. 이건 독점 사업이다. 왜냐면 이 정도의 시설 투자비를 넣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특히나 이런 그 로컬에서는, 광동에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겨우 3개밖에 없는 것이고, 이것이 서울로 범위를 넓혀도 사실상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까요? 그 중에서 저희는 저렴한 거죠. 네, 꽤 싼 편입니다. USP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많지 않고, 그리고 이걸 선택했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지 않다. 쓰는 사람도 다르나. 왜냐면 보통 풀려가 나려면 몇백씩 내야 되는데, 오늘 들어와 있는 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공연이 2시면 끝이 나거든요. 네.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시간이 하루 종일 비잖아요. 근데 거기에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쓰고 싶은 팀이에요. 연주 연습을 할 거고 다 자기 일들 보고 나서 오기 때문에 저녁 6시는 넘어야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 인원들이 다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상 마땅치가 않은데, 근데 그게 뭐랄까 아다리가 맞는 거죠. 이게 뭐가 좋은 거냐 그거 보면, 그 자기들이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공간이니까 이걸 쓰는 거지 않을까.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이 싸다, 성능 대비. 맞아요. 대극장 치고는 이런 형태의 뭐 카리푸트나 주차가 해결되지 않는 공간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게 중국장이나 소극장에는 저것들이 문제가 되죠. 특히 대학로 소극장으로 가면은 아예 주차 공간은 없고 아예 카리푸트 없고 다 인력으로 날라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요. 그냥 소극장은. 소극장한테는 이게 차별점이 되겠네. 대극장은 다 있고. 다 있죠. 그렇죠. 대체로 다 있죠. 대극장인데 저게 없으면 안 되지. 사람을 뭐 몇백 명씩 모으기로 기획을 하고서 만드는 건물들인데 거기 주차도 안 되고, 그러면 뭐 무대 장치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. 그럼 우리는 진짜 지금 이 요소들이 소극장에 갖다 붙이면 엄청난 차별점이 되는 거고, 대극장에 갖다 붙이면 너무 당연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러면은 그 대극장은 왜 팔리냐? 다시 정리하면은 그 로컬에 그 정도의 돈을 넣어가지고서 이런 극장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상 뭐 돈이 안 되니까요. 네. 그 정도 돈 투자할 바에 다른 걸 하겠다. 이런 확률이 높죠. 근데 왜 투자했어요? 제가 투자한 것은 아니고, 원래는 학교 건물로 만든 거였었잖아요. 그리고 그 학교 건물이라는 게 그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가 꽤 유명하거든요. 네. 빅마마. 맞아요. 빅마마 교수님 계시고, 뭐 유승연이나 뭐 어반자카파 그런 양반들 나와서 유명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공연들을 염두에 두고 좀 복합
독립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극장이 디자인된 거라서 네네.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죠. 그러니까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장이 없으면은 뭐 훈련할 때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느낌? 근데 그걸 학생들이나 그런 요소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너무나도 계속 뼈들 수는 없잖아요. 그래봐야 1년에 한두 달 정도 공연을 빡세게 하는 거 말고 그럼 10달이 놀아야 되는데 네, 그걸 이제 위탁 운영을 맡긴 거죠. 그 위탁 운영자가 저인 거고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른 대극장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다. 심지어 위치적 강점도 있다. 그리고 재방문이 많다. 네. 만족도가 높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최근에 강원 도립극단에서 만들었었던 공연 가지고서 올릴 수 있는 극장의 후보군에 이제 저 아는 교수님이 이런 극장은 어때?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 무대 옆쪽에 포켓이 있어? 이걸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은 진짜 좋은 극장들은 저희가 보는 그 프로식리언 무대 있잖아요. 그럼 그 무대가 있고 그 뒤쪽에도 그만큼의 공간이 있고 그 옆쪽에도 그만큼의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공간 말고도 양 옆에 포켓 그리고 뒤에 포켓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 스크린 같은 게 또 올라가고 나면 이만큼의 공간이 그 뒤에 또 있어요. 그래서 뭐 황정민 배우가 1년에 한 번씩 연극 공연하고 하잖아요. 그럼 그때 리처드 3세인가 그 공연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이 무대 공간에 임팩트를 주려고 마지막에 황정민 배우가 저 끝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부터 그 캐릭터 연기, 그러니까 곱추 연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고 그러고 있다가 자연인 황정민으로 바뀌는 형태로 모습으로 이렇게 똑바로 걷는 형태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요.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. 그게 있냐? 없죠 그런 거. 네. 요것만 있죠 저희는. 양 옆에 포켓이랑 뒤에 어떤 그런 공간까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요 무대 공간 정도는 있다. 다른 엄청난 대극장들의 요소를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컴팩트하다고 해야 될까요? 단점이네 어떻게 보면. 단점이죠. 단점인데 그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극장은 얼마다? 하루에 800이다. 이게 단점인데 장점이죠. 400명 이하 수용 공간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면은 콤팩트하다.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성맞춤인 거죠. 그렇죠. 저기 내가 예술의 전당 빌렸는데 그 공간도 천석이고 근데 나는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어. 애기도 없는데 카니발 탈 이유는 없어. 그렇죠. 딱 그 느낌이죠. 그건 이제 저 세금 공제 받기 위해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을.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. 경차, 뭐 예를 들어 레이야, 경차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단점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공간 박스카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감을 늘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? 연비가 안 좋아진다.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근데 연비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걸 안 탈 거냐? 그건 또 아니죠. 왜냐면은 레이 말고는 대체제가 없는데 다마스는 단종됐는데.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대극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. 콤팩트한 기능이 있고 저렴한 이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대안을 줄 수 있다. 그 다음에 위치적 강점도 있다. 맞아요. 그 다음에 재방문이 많다. 네. 즉 후기가 좋다.